네, 그리고 역시 앞서 다시 한번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요즘 최근에 대기업 측에서 고용이나 투자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요. 워낙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산업부의 조정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참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LG, 삼성, SK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네.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일단 투자 고용 확대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기업이라면 이 대열에서 좀 빠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워낙 사회적인 화두이기 때문에요. 우선 어제 그 삼성그룹이 고용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청년 고용을 오는 2017년까지 3만 명 늘리겠다. 3만 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우선 계열사 신규 투자를 통해서 10,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지금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단지 완공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하고요. 여기에 최근에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호텔신라가 선정이 됐었죠. 호텔신라도 청년 고용의 그 한 축을 담당을 하기로 했고요. 또 여기에 삼성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게 바이오 부문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공장과 3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공장이 증설되면 당연히 어떤 신규 고용도 확대될 것으로 삼성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들 계열사들의 신규 고용을 더하면 오는 2017년까지 만 명이 최소한 더 고용이 된다. 이런 게 삼성그룹의 입장입니다. 계열사 삼성전자 반도체의 평택단지랄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랄지 면세점에 대해서 한 10,000명 정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기존에 삼성에서 얘기했던 그 3만 명을 채우려면 또 다른 데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봤더니 청년 창업 교육 과정이란 것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이란 것도 있던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가요? 네, 그룹의 자체 채용뿐 아니라 어떤 협력사랑도 연결하고 예. 거기에 또 그 학계를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나 어떤 특성화 고교나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런 지역사회랑도 연계를 해서 3만 명의 청년 고용을 채우겠다는 게 삼성 입장인데요. 예. 우선에 그 삼성그룹은 협력사 취업 프로그램을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3,000명을 선발해서 우선 삼성에서 석 달 동안 직무 교육을 이수를 시키고요. 네. 그 후에 협력사에서 인턴십을 3개월 동안 또 거쳐서 모두 6개월간의 어떤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그 방안입니다. 삼성이 인턴 급여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고요. 특히 이 프로그램을 거친 뒤에 협력사에 채용이 돼서 4년 이상 근무를 하면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계열사의 경력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부여가 됩니다. 이 밖에도 한 4,000명을 전자제품이나 금융 영업 분야의 어떤 영업사원으로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요. 또 한 10,000여 명에게는 그 학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스터 교육이나 어떤 대학의 특수 학과와 연계해서 한 10,000여 명에게 창업 교육을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시행이 됩니다. 자회사나 협력사 그리고 자체 프로그램까지 총동원해서 2년 동안 3만 명의 신규 고용을 한번 이뤄내겠다라는 것이 삼성그룹의 이제 입장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 예. 단순히 계열사뿐 아니라 지역사회나 협력사와 연계되는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그 삼성그룹 입장인데요. 예. 여기서 한번 삼성그룹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이런 선순환 구조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만 얘기하기는 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LG나 SK그룹 측에서도 이런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 당장 어제 오후에도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46조 원, 네. 꽤 큰 규모였는데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LG에서도 생산 라인 증설 얘기 나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SK그룹이 그 최태원 회장이 광복절 특사 사면으로 출소를 최근에 했었는데요. 네. 출소하자마자 최태원 회장은 그 광폭 경영 행보와 또 과감한 공격적인 투자를 예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40조 원 규모의 40조 원대의 그 대규모 투자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인데 네. 사실 반도체가 워낙 거대한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매년 경상 투자로만 해도 5조 원, 6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되는 게 사실이고요. 네. 여기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투자가 집행이 됐는데 이 계획을 좀 더 앞당기겠다는 게 SK와 최태원 회장의 계획인데요. 예. SK 최태원 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현장도 가봐야 또 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 짧은 아주 뭐 단순한 방금 입장을 이 녹취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 일단 최 회장은 이와 함께 그 어려울 때 기업이 앞장을 서서 좀 더 투자를 조기에 집행하고 확대하고 또 과감한 투자를 확대할 것을 그 적극적으로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46조 원 투자에 더해서 에너지, 화학과 정보통신 분야까지 수년 내에 조 단위의 투자를 집행을 한다는 게 SK그룹의 계획인데요. 이를 모두 더하면 수년 내에 한 5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의 투자가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SK그룹은 청년 고용 확대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는 2017년까지 2만 4천 명의 청년 고용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4천 명에게 최대 7개월 동안 교육과 인턴십을 지원을 하고 또 25개 대학에 창업센터를 만들어서 그 창업자 2만 명을 육성을 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K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LG 쪽에서 나오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LG는 일단 LG 디스플레이, 주력 계열사인 LG 디스플레이가 주된 축입니다. 어제 네. 기자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그 올레드 분야와 그 프리미엄 LCD 분야에 향후 그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 디스플레이 분야가 연간 한 2%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굉장히 정체 상태일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여기에 중국이 그 정부 위주의 과감한 투자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계를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LG 디스플레이는 과감한 10조 원대 두 자릿수의 어떤 조 단위의 그 투자를 통해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대규모 채용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예, 막 몇 조 원대 그리고 두 자릿수 조 원대 막 이런 투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좀 어안이 벙벙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나 고용 확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한 현대차그룹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취중생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들었는데 1,500명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1,300명이었나요? 뭐 10,000명 넘게 뽑는다고요? 네, 10,000명 이상 뽑는다는 건데요. 실제로 현대차가 한 매년 9,5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올해는 그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어떤 정년 연장이 되는 대신 그 일정 시점 이상을 지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봉을 조금 깎는 대신에 예. 청년 고용을 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기존의 9,500명 선발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에다가 또 적극적인 청년 고용 의지를 또 담아서 한 1,000명 정도를 더 선발을 하겠다는 게 현대차 그룹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9,500명에 1,000명을 더하니까 한 1,500명 수준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이 되고요. 예. 여기에 현대기아자동차가 매년 그 협력사 채용 박람회를 주관을 해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17,000명 정도가 또 역대 최대 규모로 협력사에 채용이 될 걸로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될 걸로 현대차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신규 채용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젊은 사람 입장에서야 이런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건 너무 좋습니다만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뭐 TO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고 여기에 나가는 임금 생각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금 피크제가 네. 계속해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현대차그룹이나 SK그룹 측에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 할 거라고 계속 뭐 이제 선언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임금 피크제 현재 기업들의 현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임금 피크제 더불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하는 그 정년 연장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정년은 연장되고 여기에 청년 고용은 늘려야 하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부 그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년 연장법이 시행이 되면 2020년까지 인건비 부담이 107조 원이 될 거란 그런 분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재계에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그 고용노동부가 그 자산 총액 상위 30개 대기업을 기준으로 30대 그룹의 계열사 378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한 47%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많이 도입을 하기로 돼 있지만 여전히 과반 이상이 도입을 안 한 상태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한 어떤 노사 간의 협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 업계로 한정을 해서 보자면 르노 삼성이 지난달 말에 임금 협상을 통해서 임금 피크제를 당장 도입을 해서 55세 이상부터는 연봉을 매년 10%씩 감액을 하기로 그 합의를 봤고요.
삼성그룹도 오는 2017년까지 임금 피크제를 단계적으로 전 계열사에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56세부터 매년 10%를 깎는 방안이고요. 현대차도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하고 노사 협의를 진행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대기업들이 물론 뭐 현대차가 임금 피크제를 한다, 뭐 SK그룹이 한다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업계 뭐 2, 3위 그룹들이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대세, 재계가 전체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임금 피크제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안이 됐고요. 예. 지금처럼 어떤 경기는 침체되어 있고 정년은 연장돼야 하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는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안일 뿐이고요. 그렇죠. 임금 피크제만으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정부의 다양하고도 그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뭐 대기업들에게 청년 고용을 늘리라고 주문을 할 수는 없는 수는 없죠. 상황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관치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사실 이달 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서 청년 고용에 대한 필요성이 주문이 된 뒤부터 그랬죠. 대기업이 어떤 계획을 본물처럼 쏟아낸 측면도 있고 여기에 예. 또 광복절 특사 사면 시기가 맞물려서 일부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어찌 됐건 지금 우리 경제 여건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정년 연장 이런 부분들은 미룰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임금 피크제와 그에 더해서 어떤 다양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빠르게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전반적으로 대기업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고용이나 투자 확대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시 대안으로 계속 좀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향후 동향까지도 저희가 한번 살짝 살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조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